옹달쌤이 들려주는 육아 꿀팁. 옹달쌤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알 것 같으면서도 궁금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제자는 10개월 둔 아이를 둔 제자인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쵸? 아기를 가졌을 때, 그리고 아이 엄마가 됐을 때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의 도전기가 한번 있었던 육아일기장을 들춰보았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제가 아끼는 이 10개월 아가를 둔 이 제자와 함께, 민지와 함께 같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까요? 좋은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우리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제자가 보내준 메시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책을 읽을 때 조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저녁 7시 반 정도부터는 거실도 좀 조명을 낮추고 8시에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불 다 끄고 수면등 약하게 켜놓아서 책을 읽을 정도의 밝기는 아니더라고요. 책을 읽어주려면 밝게 해주어야 하는데 재울 때는 어둡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또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둡게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워 오늘 하루도 지낸 것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잠들기 전 잠시 뒹굴다가 그러다가 자요. 좀 이런 방식도 좋은 것 같은데 또 책을 읽어주려고 하니 또 조명도 애매해요. 잠자기 전 책을 못 읽고 자는 것이 하나 좀 아쉬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줘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동화책은 아이가 읽고 싶을 때 읽어주는 것이 좋아요. 밝기는 우리가 공부할 때 밝기 정도가 또 좋고요. 이거 맥룩스 이렇게 룩스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눈에 딱 들어왔을 때 편안한 눈 아시죠? 예, 그 정도 밝기면 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과학 선생이긴 하지만 그렇게 레시피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실천력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동화책은요, 보통 광택용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좀 받으면 반사를 해요. 그래서 읽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각도를 좀 잘 잡아서, 그리고 거기가 아이가 좀 책을 읽기에 좀 좋은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소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것도 엄마의 센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화책 읽기는 꼭 잠자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화책은 아이들의 놀이 같은 거라서 아이가 읽고 싶을 때 읽어주면 좋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모든 것이 즐겁고 또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동화책 읽는 것도 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놀이를 정해놓고 놀지 않은 것처럼 동화책 읽는 것도 놀이니까 아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 일부러 책을 보여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일단 자기의 의지가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책이 싫어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언제 책을 찾는지, 책을 찾는 그 순간에 그 책이 그 옆에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더 책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막 너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책을 주면은 어쩌면 책과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도 개성이 다양해서 어떤 아이는 책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장난감에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우리 둘째는 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 큰 아이는 돌 전부터
아예 그 한 6개월 전부터 헝겊책을 사줬는데 헝겊책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기 굉장히 글밥이 많은 동화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글자를 좀 빨리 깨우친 케이스였어요. 그땐 저도 많이 착각을 했답니다. 글자를 빨리 깨우친다는 건 그렇게 나중에 학교 가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천재성을 보인다고 해서 너무 그쪽으로 바라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언니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장난감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그 옆에 이렇게 책을 하나씩 꽂아 놓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도록 동화책 읽기가 놀이가 되도록 아이들 옆에 책을 함께 가져다 줘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 책 속에, 아이가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흠뻑 빠지도록 이제 저기 도와줬는데,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떤 내용의 책을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아이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노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 아이가 집안에서 어디를 자주 가는지, 또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둘째는 요렇게 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이 영화가 나오는 거, 요 책에 관련된,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따라 하면서 놀았었거든요. 그러면 요와 관련된 책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얘는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옷을 입는다고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 신데렐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아이가 가는 곳에, 그리고 아이가 자주 가지고 노는 장난감 옆에 책을 가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에 대한 소재로 다른 동화책이 옆에 딱 놓여 있으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소재로 다른 동화책을 은근슬쩍 놓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때 아이가 인형을 좋아해서 이때 인형을 많이, 그래서 주인공이 그러니까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이런 관련된 책들을 가져다 놓고 잘 노는 곳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어가다가 자기가 잘 가는 곳에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언제든 자기가 책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지저분하다고 막 정리정돈하면 아이가 좀 불안해져요. 적당하게 어지러워지고, 너무 정신없이 어지러워지는 것도 아이한테 정서상 안 좋지만 너무 깔끔한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또 이렇게 아이가 식물에 좀 관심, 자연 친화적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식물을 갖다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보면서 그림도 이렇게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장난감을 좋아했던 둘째 윤희가 언니 따라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윤희는 언니만큼 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알았죠. 아이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걸. 그래서 책을 지금도 잘 읽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책 읽기가 놀이가 되는 건 더욱 중요해요. 그래야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아이에게 놀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사물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상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주변 세상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자라나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게 되면은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은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세상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접하지 못한 것까지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아주 좋은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놀이로 다가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읽고 싶을 때,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할 때, 그때 읽어줘야 해요. 책을 읽는 시간이 전에 정해지면 재미가 좀 없어져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떤 책을 이렇게 숙제처럼 하게 되면 책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가 바빠요. 너무 바빠서 읽어주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부모의 바쁜 일정에 따라 아이를 돌보면 이 얘기가 뭐냐면 아이는 하고 싶은데 부모가 바빠서 거기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났어요. 그런데 아이는 책을 읽고 싶지 않아, 또는 이런 놀이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아이는 그냥 자고 싶은데 엄마가 시간이 난다고 놀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일정에 따라 아이를 돌보게 되면 이제 자아가 생기는 이 아이에게는 자기 의지를 성장시키기 나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내 의지대로 했을 때 그것들이 성공하는 그런 성공의 경험을 맛봐야 아이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 나이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이 다시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아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때 아이들은 아직 말을 못해요. 그렇죠?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표정, 웃음, 울음에 아이의 마음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들로. 그런데 아이들의 모든 마음을 그런 걸로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좀 바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는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쁜 마음만 내려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반응해 주는 것이 그러면 엄마도 그거를 연습하는 거고 아이도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아이도 기다려 줄 줄 알아요. 그러면 엄마가 바쁘면 자기가 자기 것을 알아서 하는 아이로 크게 돼요. 그렇지만 혼자서 계속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는 엄마가 아이 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바쁠 때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이것들이 상호 보완이 되면 아이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으로 부모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자기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의지대로 잘 키워나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든 책이든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잘 관찰해서 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책 읽기를 놀이처럼 시작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아이가 원할 때 아이가 책을 읽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같이 읽어주세요. 아이가 혼자서 잘 놀고 있는데 책을 읽자고 하는 경우는 이런 거를 접하게 되는데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을 때 그대로 기다려주는 것은 바로 부모의 센스라고 합니다.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읽어주세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생기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시간을 약속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꼭 읽어주세요. 그럼 아이는 보채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책을 읽어줄 때는 즐겁게 읽어주시고요.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공감하면서 읽어주세요. 이때 아이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쑥쑥쑥 자라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부모 마음도 알아줘요. 부모와 책을 읽으면서 아이는 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그 다음에 문해력을 배워요.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올라가면 시험 문제 이거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문해력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책을 읽을 때 엄마의 템포로 가지 말고 아이의 템포에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놀이와 책 읽기는 아이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키우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지금까지 아이에게 읽어주기에 대한 옹달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의 저지레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말 막아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좋아요, 구독, 알림 이런 걸 해주셔야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또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제가 또 좋은 거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